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이슈토크 경윤입니다. 부평 청천동에는 6만 2천여 제곱미터의 공병부대 부지가 있는데요. 최근 공병부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두고 지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부평구가 절반 이상 면적을 지식산업센터로 구성할 계획을 내놓자 주민들은 공원, 주민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법은 없는지 이슈토크 경인에서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임지훈 인천시 의원 그리고 신진영 부평구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부평 공병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들 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먼저 임지훈 의원님, 네. 먼저 부평 공병부대 이전 부지 어떤 네. 곳인가요? 공병부대가 지금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는데 네. 이 국방부의 군부대 재배치 사업 관련돼서 아마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 구체적인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천동하고 상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약 18,000평 정도 되고요. 네네. 거기에 주변에는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금호 아파트, 상곡 푸르지오, 청천 푸르지오, 그리고 건너쪽에 이제 새로 들어올 상곡, 청천 재개발 재건축 지역. 네. 그리고 바로 이 2020년도 말이면 이제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 인접한 가장 노른자 위치에 있는 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부평구에서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관련돼서 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원도심 내에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원도심 내에 군부대가 이전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밀접 지역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님비 시설이었던 군부대가 이전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평 원도심으로서는 이제 도심에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부평구의 계획, 부지 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초에 부평구 지금 이 부지는 국방부 부지하고 또 국토부 네. 또 인천시 일부는 이제 부평 이 부지로 이렇게 구부지로 돼 있는데 네. 애초 당시에는 이제 주민들 의견은 전체를 공원화 시켜달라. 네, 네. 그리고 일부가 편의시설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민원성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많았다. 네. 아마 부평구에서 1차, 2차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졌을 네, 겁니다. 그렇죠. 그 설명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해서 특별 구역으로 묶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방부의 부지가 한 90% 가까이 되기 네. 때문에 국방부에서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평구에서 미리 계획을 잡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특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 전환을 해서 네. 활용하겠다. 그래서 주민들과 1차,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네. 1차에서 대체적인 안은 이 부평 경찰서 이전, 경찰서 이전. 네. 그리고 공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네. 이럴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쓰겠다. 취지로 설명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그동안 군부대 시설 때문에 지역 발전도 안 되고 또 네. 지역 주민들이 활용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네. 주민들이 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역산업센터라는 이제 그런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산업단지로 본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차에서는 이제 경찰서 부지를 좀 줄이고 공원시설을 좀 늘리는 방안, 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일부를 넣는 방안,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 합의는? 반응은 좋지가 않게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부평구가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네, 현재 네.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이 주거 지역에는 이 세 가지 분류 있어요. 네. 전용, 네. 일반, 준주거. 근데 준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있지만 네. 상업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이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해요. 또 건축 네. 면적, 용적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또 거기에 대형 쇼핑몰 이런 다양한 이 상업시설 방안들이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준주거지역으로서 이렇게 일단은 용도 변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주민들은 부평구의 공병 부지 활용 방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진영 의원님, 그럼 주민들은 공병 부대 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네. 지금 공병부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네, 두 1차, 차례 2차. 거쳐서 예, 가졌습니다. 네. 1차는 상곡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경찰서 이전 계획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주민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휴식 공간 주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을 많이 표현하셨고 산업센터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공원 확보에 좀 차질이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수렴해서 2차 다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제 청천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네네. 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부평구에서 조금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네네. 경찰서 부지를 좀 줄이고 그리고 공원 부지를 좀 늘린다라는 네.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진행하니. 부분이죠. 네. 그래서 네네. 굳이 그 옆에 부평 산단 산업단지가 있는데 주택가를 가운데 끼고 여기에 또 산업단지. 예, 산업단지가 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7호선 네네. 역세권이죠. 초역세권 지역인데 여기에 경찰서 같은 관공서가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예, 의견들이 좀 다수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들은 이제 공원 면적을 좀 더 넓히고 부평 경찰서 부지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부평구가 이런 어떤 바뀐 안을 내놓았는데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찰서 부분 같은 경우가요. 네.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7호선 지금 들어오는 초역세권이에요. 네. 굳이 이곳에 그리고 또 삼산 경찰서도 굳이 멀지 않는 네, 거리에 가까운데, 있는데 네. 가까운 데 있는데 지금 경찰서 부지를 이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다수 아주 많으셨죠. 네. 예, 그 부분이 가장 컸고 그리고 또 소수 의견으로 복합 쇼핑몰, 예, 복합 네. 쇼핑몰을 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부평구가 지금 현재 복합 쇼핑몰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뭐 여가 생활을 한다라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네.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 이제 그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 편의시설,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보다 많이 확충이 되길 바라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바로 34,000여 제곱미터를 차지하는 지식기반 산업시설 부지입니다. 부평구는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만들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산 디지털 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한다면은 아주 네. 좋은 안이죠. 네. 하지만 이 분명히 가산 디지털 센터는 원래 이제 구로공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로공단이니 구로동 지역은 구로 디지털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이 금천구 쪽에 여기는 가산 디지털 이렇게 네. 바뀌었는데 이 근본적인 구조가 틀립니다. 이 가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바로 한국산업단지 네. 그리고 관리단도 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네. 국가산단이다? 네,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지식산업센터, 이 지금 공병부대에 들어갈 네. 때 여기는 민간 개발입니다. 과연 예. 민간 개발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성공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명칭만 지식산업센터 시설이지 네. 실질적으로는
이 아파트는 공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도로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신진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임지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평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거기 그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취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해서 제조하는 환경이 많이 지금 변화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존의 그 제조업으로 생각하면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지식과 좀 기술 중심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 기술이나 지식이나 제품에 연관을 시켜서 제조업의 환경을 좀 바꿔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화두이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그 소프트 파워를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조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장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를 것이다. 네, 부평구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주변 환경에서의 아파트의 형태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식의 괴리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부평구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부분을 그쪽 지역에 공원이 필요한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돈이 없으니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가 많이 연령이 노령화되고 젊은 우수 인재들이 밖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한 우리 청년 세대들이 부평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그러한 우수 인재들을 유출을 좀 막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좀 접근을 했더라면 주민들의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지역 아까 그 공병부대 부지 같은 경우는 인근에 GM 대우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관련의 첨단 산업 같은 거 있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 AI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관련 첨단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뭐 주변 환경을 봤을 때 가능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설명이 없고 그냥 이제 단순하게 지식산업센터를 그냥 짓는다. 그 공원 부지를 공원을 지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득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감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자리 창출과 이제 세수 확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의 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주민들은 인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주거 시설 지역에 산업 부지를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이 지식산업센터로서의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 찬성입니다. 지금 우리 신진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 지역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단지 이런 데도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 부평의 지형상 국가산단도 있고 또 국가산단이 혁신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지금 테크노밸리처럼 지금 지식센터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계양 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굳이
주변에 이제 보면 한 3만 세대 가까이가 주거 밀집지구로 될 텐데 네. 그런 지역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먼저냐 아니면 지식산업센터가 먼저냐. 근데 이제 구청에서 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네. 이 지식산업센터로서의 기능과 또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뭐냐. 네. 고용 인력이 한 3,800명 정도 이렇게 발생된다. 이런 고용 창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고용 인력에 대한 창출이 과연 거기서 발생될 수 있겠나라는 것도 주민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안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 다 해달라, 또 대형 쇼핑몰 해달라, 네. 또 일부는 지식산업센터로 해서 젊은 인구를 좀 유입시키자 이런 안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산업시설 대신 주민들 건의사항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입점할 수 있게끔 추진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 네. 의원님.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필요는 하죠. 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적인 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2년, 2, 3년 전에 저희 그 삼산동에 있는 신세계 쇼핑몰 들어온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 그렇죠. 지역 예. 이 영세 상인이라든지 중소상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반발이 굉장히 컸거든요. 쉽지 그래서 않을 그분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민들의 이 편의성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방향은 일단 주민들 의견 들어본 후에 행정에서 방향은 잡아주고 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에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없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 삼산동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이 상권 몰락도 있었지만 이 교통평가 그렇죠. 교통에 예. 대한 F등급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돼 있어서 맞습니다. 결국은 교통이 혼잡하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나빠진다. 주민들의, 네. 그렇죠. 그래서 주거 환경 위주로 가되 과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공병부대 부지 입지 조건을 보면 네.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기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네. 주변에 현재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인데 네. 또 청천 일동 뉴딜 사업 진행하고 네. 있고 또 상국 일동도 재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세대들이 유입이 될 거라고 네. 보면 지금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네네. 그 대단히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네. 곳이죠. 요즘에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쇼핑을 그렇죠. 넘어서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네. 혜택이라든가 여가 이런 문화생활 것들이 공간이죠. 네.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상권에 대한 염려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가까이 뭐 청천 아이즈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네.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당장에 네. 영향을 받을 테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에 같은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조성 비용도 하나의 또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병부대 이전 부지의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할지, 이를 또 조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인천시 예산이 또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의원님, 네.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일단 땅 부지 소유자의 비율을 보면 네. 국토부, 네. 국방부 네. 비율이 한 90%가 넘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여 프로 정도 되는 게 시유지하고 구유지거든요. 네. 근데 시유지와 구유지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할 네. 수가 있는데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국토부와 국방부 부지 매입해야죠. 이 문제에 대한 게 이 시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 주변 시세를 보면 네네.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본다면은 그게 18,000평이지 않습니까? 평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다 시에서 이 매입을 해서 주민들께 고스란히 돌려주면 좋겠죠. 네. 하지만 어렵죠. 그렇다고 거기를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드는 게 경찰서, 일부는 경찰서에 경찰청에다 부지를 팔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이 시행사한테 매각을 시켜서 거기에서 기부 체납으로 공원부지를 받겠다. 받겠다. 그 원래 이제 특별구역 지정으로 하게 되면 네. 시행사가 의무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네.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준주거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어떤 시행사한테 매각을 시켜서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겠냐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말하는 그 사업 계획들, 바라는 네. 바람들을 가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네요. 돈을 한계가 마련할 수 있는 있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식산업센터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든 대형 쇼핑몰이든 네네. 어떤 다른 이 민간 센터든 민간 민간 투자를 개발 끌어들일 수 주저로 있는. 하기 때문에 네. 민간이 개발하는데 우리가 안을 만들어주더라는 취지로 이 도시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거를. 네네. 네. 근데 그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계신 거에 대한 거는 이 행정에서 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나 시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개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진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렇게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현 지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쉽지 그렇죠. 않고 네. 어떤 정부의 지원, 어떤 사업 계획을 통한 정부의 지원 또는 민간을 같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사업이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이 도시 이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국방부에서 어디다 팔아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또 뭐 숙소로 쓴다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업체한테 매각을 시켜서 이 주상복합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시간에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병부대 부지, 부평구와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무엇이 될까요? 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준 의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향이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토끼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행정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네. 그래서 행정과 주민들과 의견을 좁혀서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죠. 자주 만나야겠네요. 그러면. 자주 만나야죠. 네. 근데 지금 1차, 2차 설명했지만 1차 때 설명회하고 2차 때 설명회하고를 두 번을 거쳐서 했지만 네. 주민들은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사업 방향을. 네, 그 방향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민들하고 근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대한 거를 행정에서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아주고 네. 그 방향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주민들이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같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자.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신정 의원님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답변이죠. 네.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 어렵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 네. 또는 가장 부평구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예, 먼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호주 시드니에 갔다 왔는데 네. 그 시청 입구에 시드니시 전체를 이렇게 소형 모형물로 만들어서 네. 시 전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저건 색깔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계획이 있는 것들, 네. 예, 이런 것들을 모형물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부평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는 네. 공병부대 부지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로 지금 부평구는 지형 변화가 앞으로 클 만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상곡동, 청천동, 갈산동 뿐만 아니라 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34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재개발이 지금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크게는 부평 그 미군 캠프마켓 네. 있죠. 캠프마켓도 있고
또 그 삼보급단이라든가 이런 네, 이전 계획이 이전, 있는 네. 부대들 이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었을 때 어떤 공간이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하냐라는 거는 이 하나의 공병부대 부지 요 한 개만 보고 볼 것은 아니고요. 네. 부평구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검토 속에서 당연히 지역에 거주가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당연하고요. 네. 그 지역 내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또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라든가 상인들, 이런 각각의 그 여건이 다르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네. 네. 네,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평 공병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